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양걸침의 변화를 하나하나 강조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준비하다가 보니까 변수가 참 많이 일어나는 변화더라고요. 좌상귀 형태 살펴보시면 양날일자 양걸침 형태는 2번, 4번으로 붙이고 이렇게 늘어가는 수법까지가 기본 수순입니다. 이 장면에서 흑으로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사실 바로 3-3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만 만약 이렇게 3-3으로 두어올 경우에 잘 모른다면 당할 수 있는 형태예요. 오늘은 평범해 보이지만 함정이 있는 3-3의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이고 뻗었을 때 흙의 선택이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걸침의 변화에서 이제 3-3 들어가는 수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많이 본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3-3의 변화는 보통 변에 돌이 있을 때, 그러니까 걸치고 상대방이 협공을 왔을 때 양걸침을 하게 되면 많이 두는 수법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인공지능은 3-3보다는 이렇게 붙여서 젖히고 이어서 이제 서로 이제 복잡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이렇게 이었을 때 이 변화를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면 흙도 2칸 벌릴 수도 있고 또는 1칸 또는 입구자 3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3가지 이제 다 있고요. 이렇게 두는 수순을 추천을 해요. 그 이유는 변에 만약에 베개에 돌이 놓여 있다면 이제 흙 한 점이 압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5번이 좋지 않고 변에 돌이 놓여 있을 때는 3-3을 파고 호구를 칠 때 이렇게 건너가는 형태로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무난한 정석의 수순으로 보여지죠. 네, 그런데 이 결과는 백이 조금이라도 이득입니다. 결과 알아보면요. 승률은 162% 정도이고요. 기본적으로 변에 베개에 돌이 하나 놓여 있어야 돼요. 협공을 했을 때 이렇게 양걸침을 가면 5번으로 3-3을 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5번으로 3-3을 그냥 들어가는 수에서는 이렇게 건너가고 끊어서 흑은 실리, 백은 두텀을 가져가는 이 변화는 백이 조금 우세하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수법은 호구를 쳤을 때 이어서 버티는 수법입니다. 제가 일전에 함정수 강좌에서 백이 이제 며칠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호구를 치면 이제 함정수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늘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강좌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질문 가운데 이렇게 이으면 어떻게 되나요? 3-3이 신경 쓰이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셨던 구독자분이 계세요. 이런 형태가 똑같아지는 거죠. 다시 방금 전 수순으로 정확하게 돌아가서 젖히고 3-3을 파고 이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상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렇게 늘어서 그냥 연결 못하게 건너가는 수를 차단하면 흙이 건너가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7번을 백이 두어야만 흙 한 점을 잡을 수 있는 곳인데 흙이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했어요. 그러면 백이 당했겠죠. 그래서 백도 당연히 막아서 반발을 해야 되고요. 이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젖혀서 두어보세요. 자, 만약 백이 손 따라서 받아준다면 굉장한 손해입니다. 건너갔을 때 집으로 많은 이득을 보았어요.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흑이 71% 정도로 우세합니다. 손 따라 두다가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은요, 10번으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흙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전에는 건너가지 못하게 이제 바로 이제 아래편을 젖혀서 이제 흙도 호구 정도로 연결을 하고요. 받아주면은 이제 젖혀진 교환으로 인해서 건너가는 수가 없어졌죠. 그래서 흙도
이제 그냥 건너가는 것은 추후에 붙였을 때 또 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느는 것보다는 아예 호구를 쳐서 좀 탄력적으로 건너가는 형태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밀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도 나왔던 형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 10번, 12번 이 교환이 100으로 상당한 악수입니다. 결과 알아보면 흑이 우세합니다. 승률은 54% 정도이고요. 예전에는 이 쌍립의 급소라고 해서 이 자리 붙이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끼워서 돌을 버리면서 약간 사석작전으로 참 멋진 수법이다 생각을 하면서 저도 두었었는데 정석으로 거의 외우다시피 했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 받아주고 참아주고 두더라도 흑의 실속이 좋습니다. 100은 기분만 냈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좌측과 우측 모두 흑이 가져갔고요. 100은 마냥 두텁진 않아요. 아직 곤마이기 때문에 흑이 좋습니다. 그래서 100도 여기서 대응을 참 잘해야 돼요. 여기서 손 따라서 받아주면 손해고 옛날식으로 이선 쪽을 젖혀서 두더라도 악수입니다. 자, 이때는요. 인공지능은 일단은 흑이 당장은 양쪽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어느 한쪽을 백에게 선택하라라는 주문인데 약간 찜찜하게 남겨둔 상태에서 석점 머리에 이렇게 꼬부려서 미는 수를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백이 이제 일단 흑도를 먼저 석점을 압박을 해서 두터움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도예요. 만약에 이런 곳을 젖히면 찝는 자리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흑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흑도 받아야 되는데 젖혀도 계속 따라 젖히면 당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젖히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한 칸을 띄어서 행마를 하게 되고요. 이때 백도 여전히 이렇게 건너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지금도 흑이 좋습니다. 물론 10번, 11번에 한번 100으로 흑 모양을 눌러둔 교환이 약간은 이득입니다만 흑의 실속이 워낙 좋기 때문에 승률은 6대 4 정도로 우세하고요. 112번으로는요. 이때 흑을 좌측으로 건너가게 해주고요.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서 흑도를 압박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때 흑도 늘어받는다면 한 칸을 바로 띄어서 이제 백도 이제 모양이 탄력이 좋아요. 이제 이런 자리가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그래서 흑도 여기서는 호구로 받는 것이 정수인데 이제 백은 모양을 보시게 되면 중앙에서 최선의 진행을 했을 때 결과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네, 곰마처럼 보이고 흑은 양쪽을 차지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상 모양만 놓고 보았을 때는 약간 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백으로 좀 강하게 거세게 흑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먼저 백으로 흑의 호구자리 급소인 느는 곳을 좀 약점이 있어서 선수 교환해서 두터움을 쌓고 싶은데 그런데 이때 흑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끄는 약점 지킨다면 부분적으로는 입구자로 행마하는 것이 정수인데요. 근데 지키지 않고 지금은 좌측이 조금 더 급해요. 좌측에 생각 같아서는 2칸 정도 벌릴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단단하게 이렇게 입구자를 추천하고요. 좀 의외입니다. 네, 어려운 수인데 일단 이렇게 입구자를 두는 것은 흑도 단단하게 지키고 백도 아직은 미생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끊어서 흑이 곤란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늘어서 찌를 때 막고 석점을 가볍게 버립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흑이 많이 당한 것 같지만 백도 중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흑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14번으로 이렇게 끊는 약점을 노리면서 늘어가는 수가 후수다라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이 받아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세게 공격을 들어가는 건데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느는 수가 좋은 착점은 아니에요. 물론 붙이면
선수죠.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꽤 손해이기 때문에 붙이는 것은 악수고요. 이때는 여기서 인공지능은 놀랍게도 붙이는 수를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7번으로 이렇게 이었을 때 5번 삼삼파고 100이 호구를 치고 이렇게 7번으로 이었을 때 여기까지 최선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프로 기준으로 봐도 100이 이렇게 제대로 두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붙였을 때 이제 모양을 보시면 100의 주문은 만약에 흙이 반발해서 위로 젖히면 아래편을 젖히겠다라는 의도예요. 완전 끊기면 어떡하나 싶은데 아예 그냥 실속 있게 빵따냄을 주고 귀를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결과는 100이 68% 정도로 우세하고요. 인공지능은 무엇보다 실속을 중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번으로 되젖히는 수가 유력하기 때문에 흙도 뭐 살린다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좀 많이 당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근거를 파워당하고 또다시 몰리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붙임이 굉장히 강력해요. 만약에 아래편으로 젖히면 또 따라서 젖히고 결국은 이어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뱃돌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늘어서 대응합니다. 늘어서 두고 이제 상당히 당한 느낌이죠. 굴복처럼 느껴지죠. 백도 이제 늘어서 두는 것이 정수이고요.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의 승률이 약간 우세합니다. 지금 느는 이유는 이미 좌측에서 흙 모양을 좀 굴복시켰으니 급소자는 이제 빨리 늘어서 두는 거고요. 흙은 언제든지 석점은 버리면 됩니다. 석점 잡는 것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바둑에서는 돌을 만약에 버릴 줄 알면 그때부터 이제 고수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돌을 버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선수를 잡아서 대세점 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참 어려운데요. 손 빼기, 돌 버리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의식하면서 바둑을 두실 때 좀 생각하면서 두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돌을 버리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100으로 이제 최선의 대응인 거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양걸침에서 붙이고 뻗는 것까지 기본 수순이에요. 그러면 예전엔 느는 수, 요즘은 붙이는 수 많이 두고요. 오늘은 삼삼 파는 수에 대해서 만약에 기본 형태로 진행이 되면 100이 좋습니다. 그래서 있는 수를 함정수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블루스팟 자리예요. 이었을 때 만약에 그냥 건너가게 해주면 흙이 좋습니다. 이렇게 밀더라도 한 칸 띄어서 건너가는 자세가 좋고요. 백도 한번 이렇게 막아서 흙 모양을 좀 축소시킨 다음에 먼저 미는 거 추천하는데요. 이 자리를 두더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흙도 호구로 받아야 돼요. 느는 것보다는. 네, 느는 수는 한 칸의 자리가 이제 당하면 아픈 곳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안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호구 자세가 좋고요. 똑같이 밀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형태예요. 늘면은 급소절이 너무 아픕니다. 약점이 생겨서 이 빈삼각의 형태는 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편으로 받는 것이 정수고 만약에 위편으로 젖히면 이렇게 따라 젖혀서 돌을 끊을 수가 있죠. 흙이 곤란합니다. 14번에 붙이는 수가 멋진 수법인데요. 흙도 이제 굴복을 하면 늘어서 받아주시고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백으로서의 최선의 대응이다라는 거죠. 사실 일감은 그냥 다가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데 호구자리 맞게 되고 이제 한 칸 띄어서 이렇게 두더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백이 약간은 좋아요. 14번도 본전은 가는 수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행마가 좀 어렵죠? 이런 식으로 넓게 행마를 해야 되는데 실전이라면 그냥 이런 대로 둘 것 같아요.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조금은 우세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붙이고 뻗고 3-3을 들어가는 수는 자체로 들어갔을 때 6%가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이 협공에 돌이 놓여 있을 때는 양걸침을 하고 이렇게 3, 3 가서 넘어가는 수가 좋은데요. 지금은 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두는 것을 추천하고요. 이 형태가 사실 이렇게 건너가는 형태를 아마 얼핏 프로들 바둑에서 좀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배석에서는 백이 좋습니다. 승률은 6대 4 정도로 백이 우세하고요. 어떤 형태에서 이 모양을 두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9번으로 젖히는 수는 이렇게 젖히는 수로 알려드렸는데 만약에 손 따라 두게 되면 흙의 함정에 딱 걸려든다 라는 거고요. 보통 예전에 바둑 두셨던 분들은 이렇게 젖혀서 밀어서 아마 두실 겁니다. 이 진행도 흙이 좋아요. 이것도 함정입니다. 백은 이때는 입구자를 두거나 밀어서 이렇게 어차피 입구자를 두어야 돼요. 그러면 흙도 호구를 치게 되고 붙여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흙이 9번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젖혀가는 수에 대해서는 이 모양도 꽤 익숙하실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형태에서 나오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백이 한 칸 협공을 했어요. 이때 흙으로 양걸침을 합니다. 젖히고 물론 이쪽을 붙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반대로 붙이는 수를 인공지능이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이렇게 두고 3, 3을 파고 만약에 이런 자리 막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전형적인 하수의 액마예요. 예전에 바둑 두셨던 분들이 정석으로 많이 두던 형태인데 백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백도 반드시 호구를 쳐야 되는데요. 이때도 건너가면 손해라는 거예요. 백돌의 위치가 들여다보는 급소 자리를 남기는 좋은 자리에 가 있어서 흙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어서 두는 것이 자체 블루스팟 정수입니다. 이렇게 이어서 두고 백이 막을 때 이렇게 돌을 버리면서 두는 거예요. 1번에 돌이 하나 놓여 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또 좌변을 키우기 위해서 걸쳐가는 수, 이 정도 추천합니다. 이렇게도 또 응용을 해서 두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정수 같지만 배석에 따라서는 이렇게 또 정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붙여 뻗었을 때 3, 3 파고 혹을 치고 이어가는 수법, 여러분들 한번 그냥 양걸침의 변화에서도 사용해 보세요. 제대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3, 3 가는 수, 승률은 6%가량 떨어지지만 백이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양걸침에서 3, 3 팠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양걸침 변화가 참 많이 있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이렇게 늘어서 이제 과거형 정석이죠. 늘어서 두는 수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느는 수가 요즘 잘 안 나오는데 늘어서 두었을 때 막상 승률상으로는 2%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정수 범위예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